안녕하세요. 마포라운드 동물병원의 황세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려동물 천만 시대 잘못된 정보를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 새끼의 입냄새입니다. 이번에는 고양이 입냄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입냄새 대표적인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겠죠?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치은염, 잇몸염증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되겠죠.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작고 그 다음에 보호자님들이 강아지에 비해서 더더욱 구강에 접근하기가 더 힘드세요. 그 말인즉슨 입 안을 벌려서 자세하게 보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염증이나 치주 질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많이 진행되고 나서야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우리 고양이들에서는 보호자님도 많이 아실 텐데 구내염 질환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바이러스성 구내염이나 아니면 면역 때문에 오는 면역성 구내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우선 잇몸, 구강, 건강에 굉장히 큰 손상을 끼치게 되고요.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고양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잇몸, 구강 질환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 잇몸 치료 내복약으로 약 먹고 잇몸 치료하고 스케일링하고 하면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를 또 다 빼야지 낫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거죠? 잇몸 염증, 즉 치석에 의해서 생기는 잇몸 염증들은 스케일링으로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염증 치료나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쉽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보호자님들이 구내염 하는 그 면역성 구내염 같은 경우는 쉽게 좋아지질 않아요. 고양이들의 한 29% 정도가 그 구내염에 이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양이 구내염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 몸의 면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기 입 안에 잇몸이나 치아를 공격하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조차도 치석이나 치태가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치석이나 치태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면역 치료를 동반하면서 스케일링을 자주자주 해주면은 호전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치료를 진행하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악화가 돼서 치아를 전부 발치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치아를 발치하기 이전에 스케일링이나 아니면은 내과적 처치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먼저 치료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한 아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빨을 다 뺐어요. 그러면 또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전염이 될 그런 확률이 높은가요? 보호자님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은 결국엔 자기 몸이 잘못돼서 자기 면역 체계가 잘못돼서 생기는 질병이고요. 보호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병이 옮지 않아요? 아니면은 잇몸병이 옮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실제로 옮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자기 면역이 잘못된 애들만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 아이들 중에 한 마리가 구내염이나 이런 것들로 고생한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까지 너무 염려하는 것은 보호자님의 그런 정신건강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은 입에서 피가 툭툭툭 흘리고 밥을 한 5일째 밥을 안 먹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초기에 이 아이는 좀 잇몸 쪽에 질환이 있을까? 입이 어디 아플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예민한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량을 알아요. 그래서 식사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거를 통해서 아이의 구강질환이나 아니면 전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조기에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으세요. 또 그 외에 고양이들은 약간 사료를 아닥아닥 씹어먹는 경향이 있는데 잇몸 염증이나 치아에 통증이 있어서 제대로 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사료를 씹어먹지 못하고 꿀떡꿀떡 삼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뚱뚱하거나 식욕이 과한 아이들은 그것도 정상적인 거일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동병을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처럼 고양이들은 고양이 침 흘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반 고양이들이? 아니, 없죠. 그렇죠. 이건 어떤 보호자님한테 다 여쭤봐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아지들은 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리지만 고양이들은 침을 그렇게 흘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구강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조금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침을 흘리는 모습이 첫 번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도 빨리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서 뭔가 입냄새가 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런 음식 썩었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심하고 뭔가 아무튼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난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구강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양이들은 강아지들에 비해서 입냄새가 원래 심한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단백질 사료를 먹기 때문에 당연히 강아지에 비해서는 구취가 심한 편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들이 항상 고양이들 옆에서 잘 지켜보시기 때문에 아이의 입냄새가 평소와 다르다라는 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에서는 강아지에 비해서 신부적, 콩팥병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요. 원래 고양이는 뭐 옛날에 뭐 사막에서 살던 동물이고 뭐 블라블라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꾸준 냄새, 요치가 나게 되는 경우에는 콩팥병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날 때는 마찬가지로 또 즉시 동병을 내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신장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고 뭔가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아이들은 딱 봐도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뭔가 기력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습니까?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게